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TV. 오늘은 원래 이제 B 상담소 시간인데요. 지금 날씨도 선선하고 대모하기 아주 좋은, 촛불 집회 나가기 아주 좋은 시기가 도래했고, 탄핵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탄핵을 이야기한 것은 오래됐습니다만 최근 부쩍 국회도 그렇고 탄핵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촛불 특집, 탄핵 특집 관련된 세 분 모셨습니다. 늘 함께하는 B 소장님, 김태형 소장님 먼저 모셨고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자, 그리고 촛불 하면 늘 그 연사로 많이 나가시는 안진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탄핵을 추진하되 경제도 살리자. 요즘에 광주시하고 광주 일자리 재단하고 예. 배달의 민족 탈퇴하고 환승 배달 앱 캠페인. 환승 연애는 늘 논란이 있지만 환승 배달 앱은 좋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캠페인 안 되고 광주에서 만드는 웹을? 캠페인은 이원종. 아, 예. 우리 개념 배우님들도 캠페인으로 그래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현성 일자리 재단 대표 열심히 하거든요. 광주 시민들이 많이 탈퇴했어요. 네. 그래서 배달 문제 행포에 맞서는 이런 투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진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촛불 행동을 이끌고 있는, 지금 벌써 엄청 오래됐죠. 촛불 행동 지금 만들어서 늘 매주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권호혁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권호혁입니다. 네. 이런 방송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으시죠? 예전에는 방송을 직접 운영을 했는데 요즘에는 출연은 많이 없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예전에 6.15 TV, 주권방송, 6.15 TV 주권방송 대표도 하시고 진행도 하고. 저와 같이 방송한 적도 있으십니다. 방송 친화형 인물이시고. 아니 근데 출연하니까 너무 좀 떨리더라고요. 아, 왜요? 진행할 때는 막 괜찮았는데 편해졌는데 출연하니까 너무 떨려요.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많은 분들이 지금 요즘에 정국을 보면서 지난 박근혜 정권 임기 말 탄핵 그 초입에 들어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요즘 시국. 전 사실 그때보다 더 민심은 나쁘다고 봅니다. 그때는 그냥 설마 하다가 크게 한 방 맞고 화나서 길거리를 뛰어나간 쪽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끊임없이 분노가 누적됐는데 길거리에 잘 못 나가고 있는 상황. 그러다 이제 드디어 나갈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훨씬 더 저는 폭발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박근혜가 진짜 미웠는데 윤석열 부부를 겪고 나니까 박근혜 정도면 참 양반이더라. 이런 이명박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명박 얘기도 나옵니다. 이명박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막 이렇게 느낌이상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아닙니까? 전두환도 지하에서 웃고 있다고요. 당군 일의 최대 최악의 폭정. 맞습니다. 연상군이라 했더니 연상보다 더하다고 하는. 연상군이 지하에서 통곡한다고. 나보다 더한 놈이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안진걸 소장님 요즘 그 전국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그 강득군이 우리 촛불행동하고 국회에서 탄핵 행사를 했잖아요. 또 문화제예요, 문화제. 탄핵의 밤. 얌전한 행사예요, 얌전한 행사. 오히려 진보당은 본청 앞에서 연속 이틀 탄핵 결의대를 했어요. 한 번은 농민하고 하고 한 번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강득군이 탄핵 행사, 문화제, 뭐 탄핵 모금한다고 하니까 촛불행동 난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진보당은 이제 소수정당이고, 그렇죠. 민주당이 움직이는 건 이거는 그렇죠. 신경이 쓰이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촛불행동 눈에 가시거리거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촛불행동 계속 음해하고 있다가 강득구랑 촛불행동이 하냐고 이제 맹공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 자들이 지금 긴장하지. 거의 마지막 단계가 있구나. 탄핵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까지 그 행사를 하는 거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강득군을 제명이라고 난리를 피우지 않았는데, 강득군은 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의정활동 하신 제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사실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관련 기자회견도 여러 번 개최하셨어요. 네. 그때도 국민의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촛불행동이라는 대중운동단체와 제1야당 의원들이 결합하니까 본격적으로 겁을 먹고 오히려 음해를 한다. 그것도 있지만 밑바닥 기저에는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야. 왜냐하면 맞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곤두박질 치고 있고 여당 지지율도 그렇고 재보궐선거도 불안하거든.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비리 의혹들이 쏟아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정말 탄핵 되겠는데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이런 행사까지 딱 벌어지니까 이번에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저희가 이제 행사한 것들은 요 행사거든요. 우리가 이제 9월부터 시작했던 5억 모금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 기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준비했던 겁니다. 아, 기금에 참여했던 분들. 네, 그분들하고 촛불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거리에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좀 이렇게 편안한 곳 실내에서 문화 행사를 좀 제공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해서 아주 격조 있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김미화 선배님도 나오셨고 코미디언. 네, 밴드도 나오시고 마술 공연도 했어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셨는데 배경은 이거죠. 국회 안으로 들어왔다 탄핵이.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맞아요. 저희 슬로건에서도 국회에서 탄핵을 외치자. 멋지죠. 격조가 있네. 저기 포스터도 저희가 이제 행사장의 앞에 이렇게 그 시대면서 설치하고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이런 고품질 문화 행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정부 자체는 굉장히 지금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격의 소재로 삼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거랑 섞었어요. 토요일 날 3시에 촛불 집회 윤석열 퇴진 집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진보단체들이. 그 다음에 이제 6시에 이제 촛불 행진이 이어지는데 3시에 참가하신 분들이 그 연막탄 퍼포먼스를 한 걸 가지고 그걸 또 소재로 잡았어요. 그거 하고 탄핵의 밤 행사를 섞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대중 테러 단체가 국회에서 행사를 했다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뉴스를 봤는데 그런 뉘앙스로 하긴 했지만 그 흔히 말하는 그 3시에 진보단체들이 그 탄핵 집회한 거, 촛불 집회한 것을 그동안에 촛불 집회를 언론이 잘 보도 안 했었거든요. 안 했었죠. 와, 이렇게 다시 모이기 시작했구나. 이걸 알려주더라고, 저놈들이. 그래서 고마웠어. 반가웠고. 왜냐하면 이제 매주 진행하던 이제 촛불행동에 촛불 탄핵 집회가 있고, 별도로 민주노총이나 진보연대가 이제 원래 한국 그 사회운동의 이제 그 기층 민주운동을 대변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작년에 윤석열 퇴진본부를 꾸려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 대규모 집회를 진보당이라든지 진보 시민단체 다 결합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목받을 면이 있었는데 경찰이 난입도 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될 요소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노조 집행부 한 분을 연행해 가지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도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이제 촛불행동 촛불 집회를 몰랐던 분들까지도 이제 2015년 16년 그때처럼 그때도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신 민중총궐기대가 있었고 2016년에 첫 제1차 탄핵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랑 양상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시점도 비슷해. 그때도 10월 달부터 그렇죠.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촛불행동은 지금 계속 지금 몇 차죠? 지금까지 108차 했습니다. 지난주에 108차. 108차. 야,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2년 2개월 넘었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당선이 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시작을 했죠. 몇 개월. 저희가 판단했던 건 뭐냐면 윤석열 퇴진 싸움은 2019년 서초동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대선을 치렀는데 대선이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부글부글 하셨죠. 근데 첫 촛불 집회를 3월 26일 날 했어요.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그때 우리가 한 200명 정도 예상했는데 1000여 명이 오셨어요. 그치, 대선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지, 대선 결과. 근데 그때 나왔던 구호가 선제탄핵이었어요. 선제탄핵. 그러니까 선제타격을 계속 이제 공약을 하니까 국민들은 선제탄핵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 정서는 이미 2019년 서초동 검찰총장 그 싸움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쉽게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아웃. 그렇죠. 그 부분을 외쳤던. 근데 그래도 우리 그 촛불행동이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어쨌든 24만 표 차로 패배한 거 맞으니까
그 결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서 예. 처음에 3월 20일 날 1차 집회 때 이제 제가 사회를 봤는데 한 8월 달까지는 예. 5달은 예. 경고하고 규탄, 호소 이렇게만 있어요.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오, 점점 나쁜 짓 하고 있네. 그때는 바로 탄핵이란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 탄핵을 꺼내면 대선을 불복한 것처럼 비춰지고 5월 9일 날 취임하는데 5월 10일 날 취임도 하기 전에 탄핵이라면 너무 성급하다는 규탄 투쟁 중심으로. 경고, 규탄, 비판. 그랬는데 이제 8월 달 딱 6개월 때쯤에 5월 달에서 100일쯤 되어야 때 그때 이제 지지율이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20%대로 국민들도 요건 앞으로 가망이 없다. 그렇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퇴진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정식으로. 그러다가 퇴진을 요구했는데 결국 국회가 탄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퇴진은 제하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고. 그렇죠. 제도적 용어로는 국회에서 탄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탄핵이라고 그거가 바뀐 거죠. 퇴진은 이제 촉구하는 의미에서 정치적 용어고. 그렇죠. 법적으로는 탄핵이죠. 근데 저희가 느꼈던 그 정서는 저희도 처음에 한 거의 1년 가까이 퇴진을 외쳤어요. 근데 이제 계속 조금씩 탄핵 요구가 계속 나오고 구호가 외쳐졌어요. 그래서 탄핵을 하면 이게 권한이 국회로 가고 또 헌재로 가는데 칼자루를 넘겨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얘는 스스로 물러날 놈이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끌어내려야 된다. 맞아. 그 도구로 탄핵이라는 도구를 선택을 하셨던 거죠. 보셨습니다. 탄핵이나 타도나.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에 타도도 같이 있습니다. 탄은 좀 힘드니까 탄으로 일단 해보자. 소장님이 좋아해. 그런 용어를 타도, 탄핵 이런 거 아주 좋아하세요. 티긋티긋. 좋습니다. 근데 타도라는 게 굉장히 그 과격한 구호로 들리지만 한자 풀이하면 두드릴 타, 무너뜨릴 도자예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죠. 문학적인데 당하는 사람은 좀 아프겠지. 윤석열은 뭐 어릴 때부터 많이 타도 당하면서 살았어. 지금 아까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그 전통적인 우리 그 민주운동 단체, 진보 단체들이 다시 이제 뭐 1년 전부터 퇴진을 외쳤다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새가 붙은 건 지난주 집회 3시 집회 때 이제 그 상당히 세를 모아서 힘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들 촛불행동하고 힘을 좀 합쳐야 할 텐데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관계들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소통은 계속 하고 있죠. 그동안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퇴진을 들었을 때는 그 진보 진영에서는 퇴진은 이르다라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촛불 집회에 조직적으로 합류가 안 됐던 거고, 근데 이제 퇴진 입장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탄핵으로 갔어요. 근데 탄핵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은 있어요. 그 단체들이. 근데 이제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새 집회도 저희들은 촛불 행동에 다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한 거였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무대에서 같은 구호를 들고 이제 싸움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진보 진영은 어쨌든 전국 조직이면서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론을 다 모아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에 이제 흐름을 갖는 거고, 촛불 행동은 매주 이제 촛불 집회를 통해 가지고 그 시기마다 사안을 다루고 정세를 반영하고 계속 이 국면을 끌고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을 2년 동안 해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완전한 전면적인 탄핵 국면에 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로 치면 선도투 역할을 선도적인 투쟁을 촛불 행동에 해온 거고, 이제 그 민주운동 단체들, 진보 단체들이 어쨌든 뭐 흔히 말하는 그 민주노총이라든가 뭐 정교조라든가 전농 뭐 이런 큰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들이 같이 붙으면 이 세가 확실히 커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러면서 세가 붙으면서 또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이러면서 이제 폭발적인 전민 항쟁의 국면으로 나가는 건데 대개 보면 이제 야당 붙어야죠. 야당 당연히 붙여야죠. 종교계 붙고 다 붙는 건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촛불행동의 동력이 한참 막 잘 나갈 때 비해서 조금 축소된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차에 이렇게 든든한 우군이 또 생기니까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도가 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좀 되겠구나라는. 각계각층이 떨쳐 나서고 있는 거죠. 퇴진, 탄핵, 하야,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지만 곳곳에서 다양한 계급계층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이제 합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합류 문제인데 민주당은 아직 때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강덕구원이 지금 그 탄핵 반응 행사 때문에 이제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그 지지 엄호하고는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이제 금요일쯤에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강두군도 이제 엄호하고 그다음에 그 정치권들이 이 탄핵 촛불 탄핵에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는 또 돌파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6시 촛불 대행진에. 네. 전국 집중 규모만큼 막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그동안 또 쉬고 계셨던 분들까지 쉬는 분들 나오셔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9.18대는 전국 집중이 아니었거든요. 네. 3시에 했던 민주노총이나 진보연대나 농민회가 주도하는 윤석열 퇴진본모주는 전국 탄핵광장을 퇴진광장을 열지 않은 집회였는데 전국 15군데에서 분산해서 했어요. 근데 경남에서도 한 5천 명.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퇴진 집회 이후에 최대 규모로 모였다는 거예요. 경남에서. 강원도도 1,000명. 최대 규모. 각 지역별로 했죠. 네. 그리고 제가 9월 29일 날은 청주로 갔거든요. 일요일 날. 네. 서울의 소리하고 저희 민생경. 거기도 일요일 휴일인데 한 연인은 500여 명 분위기가 좋아요. 지나가는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요. 네. 행진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판이 돼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무려 2,300개의 단체가 뭐 제야, 민중, 시민, 심지어는 중도 보수적인 단체들까지 일부 들어가서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연대를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방향을 가고 있다. 그렇지. 촛불행동의 헌신적인 선도 투쟁이 있었고 네. 매주 집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윤석열 퇴진본부라는 제야 민중단체들의 큰 집회가 있고 9월 28일 날 3시에 사실상 같이 한 겁니다. 그 끝나고는 각자 뭐 거부권 거부문화제 뭐 촛불행동 집회를 이렇게 각자 했다 하더라도 3시 같이 했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참여연대나 민병 같은 주요 온건 진보 성향의 네. 영향이 큰 시민단체들이 탄핵이나 퇴진을 결정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결정을 못하고 규탄운동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제 2년 반이 된 10월이면 정확히 2년 반이지 않습니까? 네. 11월이면 그때쯤에는 전국의 큰 시민단체들도 2016년처럼 그때도 내부 논쟁이 심각했거든요. 네. 탄핵이냐 퇴진이 아니면 경고만 할 것이냐인데 다 정리를 했잖아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으로. 그 그룹까지 쏟아져 나와야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뭐냐면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그거는 이제 탄핵 정국으로 치닫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마주칠 때 탄핵을 아마 들고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결정적 트리거. 왜냐하면 헌재가 방망이를 두드릴 때 위법적 요소, 탄핵이 될 만한 사유가 명백하게 뭔가 드러나기를 민주당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러면서 여권 내에서 이 동조하는 200석을 돌파해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볼 거라고 보고 그 국면은 얼마 안 있으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뭐 요즘에 진행되는 거 보면 내부가 무너지는 걸 보면 제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밖에 지금 촛불행동이라든가 이 민주운동 단체들 좀 뜻 있는 분들이 틀을 만들고 이걸 계속 붙여가는 살을 더 붙여가는 확대 작업을 10월 한 중하순까지 끝내야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트리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아까 민변이나 뭐 참여연대 이런 데도 붙고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면서 이걸 제도권에서 제도권과 장애에서 함께 병행투쟁을 하면서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갖고 있죠. 그 하나 고민은 저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박근혜를 퇴진시킨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의 결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왔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도 있죠. 그런 것들이 촛불 집회의 규모랑도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싸움은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싸움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지금 만들어 왔던 싸움이고 국민들도 지금 이 촛불의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 구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경험도 우리가 차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조건에 맞는 새로운 투쟁 방식, 투쟁의 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민주당은 여건이 되면 나온다 이제 이런 기조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원내와 원외가 같이 힘을 합쳐서 동시에 지금 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10월 달에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분수령이 된다고 보는 게 우선 공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촛불 행동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지만 지난주에 그 퍼포먼스
그 연막탑 퍼포먼스도 굉장히 부각시킨단 말이죠. 테러 단체 이미지를 씌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엄으로 가는 분위기 조성용이다. 그리고 강특구원을 아주 그냥 반어법 세력으로 몰아가잖아요. 또 길거리에 보면 우리공화당인가가 뭐 반헌법 세력 뭐 청산하자 이런 플랑을 대대적으로 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탄핵 국면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까지는 탄핵의 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탄핵을 하자 이런 거였지만 더하기 탄핵을 빨리 해야 선제적으로 해야 전쟁도 막고 계엄도 막고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막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한마디 추가하면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하는 것이 제가 볼 땐 트리거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작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국힘당 내에서도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뭐 한동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부글부글한데 특검법을 반대했다가는 윤석열이 다 찾아내서 작사를 낼 거니까 무서워서 지금 이탈표 안 나오거든요. 근데 탄핵이면 얘기가 좀 달라요. 탄핵이 발의되면 야, 요거 살짝 찍으면 이 새끼 날아가는데. 한 번에. 네, 한 번에 요거 업무 정지 들어가는데, 직무 정지 들어가는데 살짝 찍고 나오지 8명 정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날리자 하는 생각에서 추가 폭로 같은 걸 더 던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정치 일정하고 또 이게 상당히 맞물려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민심이 기반이라면 그 위에 올라타는 게 정치 일정인데 지금 보면 어쨌든 쌍특검 그 관철 이 문제가 이제 변곡점이 될 거고 그다음에 재보궐선거 10월 16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 전후에 이제 만약에 재보궐선거에서 뭐 민주진보 쪽이 압승을 한다. 5곳이잖아요. 크게 보면 기초단체장 4곳과 서울교육감까지 하면 5곳인데 여기에서 뭐 한 4군데 정도를 민주진보 쪽이 만약에 석권한다. 이러면 급격하게 국민의힘 내분이 세게 벌어질 거예요. 갈등이 크게 벌어질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제보가 더 많이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감이 진행되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검찰발 여러 소스들이 JTBC나 뭐 이런 데 제보들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심각해지면 여건이 그 균열이 상당히 세질 거고 그러면 쌍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제 탄핵이 현실화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급속도로 진행이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탄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탄핵 사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해 들어가야 이게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빨리 이 시간 싸움인데 그런 거를 대비를 해야 한다. 민주당도 당연히 저는 공개만 안 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 내에서도 실제로 우리 박시영 TV에도 자주 나왔던 우리 김준혁 의원님이라든지 부승찬 의원님. 다 우리 멤버십이야. 의원님, 우리 강득구 의원님 등등등 해서 한 10여 명이 이제 탄핵 추진 의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죠. 예, 이제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분들이 새가 늘어나가지고 법안은 10명만 발의하면 되지만 여러분 탄핵안은 150명이 발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민주당 내에 동의 기반, 합의 기반을 넓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저희야 답답하지만 또 지지자들도 아이 너무 느리다 하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좀 불가피하게 시간을 좀 줄 수밖에 없는 면도 있죠. 왜냐하면 150명을 당장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 150명을 다 못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국의 신당하고 진보당하고 3인당은 당론으로 결의가 돼 있는데 그렇죠. 민주당은 아직 당론 결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 지도부들도 최고위원 선거 때 탄핵이나 퇴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이해되지만 서서히 그렇죠. 빌드업을 하셔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로 제가 촉구도 하는 거죠. 호소도 하고. 저는 뭐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 갈 건데. 그래서 그거를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촛불행동 자체에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되면 이게 뜨거운 토론이 되겠죠. 그럼 민주당 안도 나오고 뭐 진보당 안도 나오고 조국 혁신당 안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탄핵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된 국면으로 간다. 자, 그 지금까지 저 촛불행동을 이끌어 오셨는데 탄핵명령닷컴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다면서요? 그것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했던 우리 그 탄핵멍이라고 우리가 탄핵 그 청원할 때 운영했던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그 제작자가 다시 이제 만든 겁니다. 탄핵명령닷컴이라고. 이제 그 9월 2일부터 정기국회가 이제 100일 동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기국회 안에 탄핵을 시키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벌이는 서명운동인데
몇 명입니까? 254개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죠. 네, 그 254개의 지역구 주민들이 유권자로서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서명이에요. 아, 뒤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탄핵 청원에 참여 관련해서. 네, 요거는 이제 모금 관련한 거고. 네. 아, 이거 모금인가요? 네. 요 사이트는 탄핵명령.com을 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네. 자기가 사는 지역을 클릭하셔서 그 지역 의원을 향한 서명을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서 지역별 유권자 대회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위원회별로, 지역구별로. 그렇죠. 그래서 그 서명을 받아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탄핵 소추에 참여하라 이런 명령을 하는 유권자 대회, 뭐 기자회견 등등의 이제 행사를 10월 말부터 진행할 겁니다. 국민이 결국 깨어 있는 국민이 정치권을 끌고 가는 그렇죠. 모양새네. 그래서 이건 여야를 더 떠나는 겁니다. 네. 오히려 대구 지역이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활동가 그룹들은 대구 경북이 세요. 예, 옛날에 셌죠. 어목한 시절에서 버텼던 분들이니까 끔찍도 안 합니다. 아주 신나하시더라고요 이거를. 10월 10일 날 경북 영주에서도 탄핵 집회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기로 했는데 그 박규환 위원장님. 네, 박규환 위원장도 있고 경상 북부 촛불행동. 영주 시민연대.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강의하러 갔는데 100여 명이 모여주신 것도 고마웠고 10월 10일 날 우리나라 가장 보수적인 동네거든요. 네. 그 임종득이 같은 이상한 사람이 당선된 데인데 와 그래서 그날 무조건 조카 결혼식인데 그냥 바로 내려가 그랬어요. 조카 결혼식. 그래서 인사하고 일단 삼촌의 돌인 다 하고 안녕 나 가야 돼. 어디가 데모하러 간다 탄핵 데모하러 간다고 얼른 가야 돼. 영주까지 운전해서 가야 돼요. 네. 가기로 했어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드디어 진짜 2016년 판으로 간다. 다만 2016년 때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제대로 된 개혁을 못 이어갔는데 그것까지 이번엔 더 준비를 하자. 이제 이런 각오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방송을 하다 보면 우리 B 소장님, 김태형 소장님이 이 촛불 탄핵에 대한 중요성을 늘 많이 강조하십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잘 안 나간다고 집회에. 울렁증이 있으시다는 얘기였는데. 네, 맞습니다. 거리 공포증 같은. 근데 무대에 안 쓰셔도 돼요. 계시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겁니다. 우리 김태형 소장님 너무나 뒤쪽에 시원하니까. 출몰해 주십시오. 뒤쪽에 안진걸 소장 같이 다니시면 예. 요즘에 이제 길거리 강연회도 막 개최하고 그래요. 2016년처럼. 네, 우리 대진년 학생들이 거리 강연회, 탄핵을 위한 길거리 강연회도 개최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길거리에서 열리고 다양한 행사를 해야 됩니다. 문화제도 하고 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문화 예술인들도 김미아 개그맨 부부가 공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도 더 제가 잘 모셔야죠. 예. 네. 그 지금까지 108차 촛불 대행진 진행해 오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한데 스타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난 우리 백금열 씨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야, 그 뱃노래 백금열과 촛불밴드는 대단했죠. 그 흥이 나잖아요. 정말 우리 가락에 대해서 참 위트도 넘치고 풍자도 넘치고 참 그 선입견 없이 그냥 와서 현장에서 보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약간 너무 저기 센 사람들 좀 급진적인 분들 뭐 이런 분들만 모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 와보면 안 그렇거든요. 안진걸 소장이 제일 세죠. 누구요? 안진걸 소장이. 아니 저는 뭐 부드러운 사람. 현장에서는 좀 현장 열기에 좀 취해서 조금 세집니다. 예. 이 그 보람 있을 때도 많이 있겠지만 힘든 점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버텨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버틴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일 국민들이 보여주신 그 헌신. 그 결의 그리고 보여주신 사랑, 헌신 이런 것을 배우면서 왔거든요. 네. 비가 오면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팀에서는 걱정하잖아요. 네. 오늘 행진을 해야 돼 말해? 빨리 끝내야 되나? 실내 행사로 돌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매일 하시는데 그 전에 막 올라와요. 비가 오니까 나라도 더 나가야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 지금까지 왔죠. 그 촛불 현장 가면 깜짝 놀라는 게 60대, 70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열정, 결기 대단합니다. 그 앞에서부터 딱 앉아갖고 그 저기 앉는 의자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방석 막 이런 걸 다
준비해 오셔서 야, 그분들이 매주 지키고 계시거든. 어떤 분은 할머님이신데 인천에서 매주 밥을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 먹인다고. 아니 이거 어떻게 매주 이렇게 들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너무 보람차다고. 먹는 걸 보면 이런 분들이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과정에서 뭐 어려웠던 거는 뭐 자잘하게 뭐 이제 경찰들의 비협조, 오히려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뭐 이런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뭐 저런 것도 있죠. 재정이 막 그 쪼달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가 이제 좀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 자체도 이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 그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 분들이 스스로 또 마음을 내주셨어요. 감수해 주시기도 하고 참아 주시기도 하고 그런 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정말 그 촛불 가면 헌신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분들 정말 진짜 고생 많으셨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임수경 전 의원님이 탄핵 모금 홍보대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전직 국회의원도 나서야 된다면서 무대에서 발언도 하시고 좋아요. 탄핵 모금 앞장선 홍보대사도 하시고 5억이 뭐냐 50억을 모으자.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모금운동 한다 해서 5자가 있길래 50억인 줄 알았어. 너무 약소하죠 저희가. 촛불 행동이 소박합니다. 소박하고 임수경 전 의원님 나오시고 지난주에 국회 우리 탄핵의 밤 행사 오셔서 이제 발언하셨는데 김영선 의원의 정신을 본받아서 반띵하자. 세일 반띵. 야 옛날에는 뭐 이렇게 11조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반띵까지는 요즘 김영선 때문에 명태균. 내가 그런 놈 처음 봤어요. 국회의원 반띵해 먹는 놈. 명태균, 김건희. 김영선이 뭐 명태균 보고 좋겠습니까? 명태균과 김건희를 보고 좋겠죠. 그렇게 추정합니다 저희는. 자 앞으로 또 토크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광고 하나 하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브레인 슬립베개입니다. 브레인 슬립베개 늘 뭐 자주 홍보하는 저희 브레인 이 슬립베개는 박시영 TV가 광고한 이후로 너무 잘 팔린대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한 3개월, 4개월째 집에서 쓰고 있거든요. 한 3개월 됐거든요. 근데 처음 보죠. 이런 거는 베개는 처음 보잖아. 일단 희귀하잖아, 독특하잖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람이 솔솔 그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통기성이 좋아. 그래서 이 제품은 스탠퍼드 대학 수면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30년 수면 전문가가 개발한 제품인데요. 구름처럼 편안한 숙면을 제공하는 브레인 슬립베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잡으시면 목과 어깨와 이 베개가 딱 하나로 붙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열이 많거든요. 열이 많으면 땀이 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뒤척이기도 더 많이 하고 자주 깨요. 근데 이 제품은 아까 얘기했던 바람이 솔솔 잘 불기 때 이게 통할 수 있는 제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땀이 별로 안 흘러요.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가운데는 좀 푹신하게 돼 있고 가장자리는 갈수록 조금은 단단해요. 그래서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아 머리가 딱 잡아줘요. 그래서 이제 막 뒤척이는 사람들도 베개 안에서 놀 수 있도록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중간중간 깨는 게 많이 줄어들고 두통 없이 편안한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 이거 잘 누리고 있어요. 광고한 다음에 야 박시영이가 직접 사용해 왔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구입해보고 실제로 해보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여름을 편안하게 놨다고 하는데 겨울에도 이 제품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위생적이에요. 왜냐하면 물에 놓고 한두 시간이면 이게 금방 세척이 되고 건조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게 베갯잎을 이렇게 주거든요. 이 베갯잎이 하나 이게 동봉이 되니까 베갯잎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신기하네요. 잠자는 저희가 바로 사야겠네요. 사야겠어. 얼마예요 이게? 저는 진짜 많이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김건희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어떻게 끌어내리나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편안한 숙면이 필요한 분들은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좀 살집이 있거나 땀 많이 나는 사람들. 그다음에 너무 막 뒤척거리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잡아줘요 몸을. 몸에 딱 머리 큰 사람도 좋겠어요. 머리 큰 사람 좋습니다. 좋아 이거 바로 구입하겠습니다. 저부터서. 자, 잠자는 25%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활동하는 아침, 점심, 저녁도 중요하지만 수면을 잘 취해 숙면을 취해야
건강한 하루 생활을 일상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숙면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K푸드가 만든 화이버 슬림이라는 제품인데요. 뭐냐면 변비에 아주 효과가 좋은 이 제품입니다. 불 만족 시에 100% 환부를 보장하는 자신감 넘치는 제품 K푸드 화이버 슬림입니다.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후기가 무려 2만 건이 후기로 달렸고요. 구매 호감도 90% 이상, 재구매율은 무려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먹어본 사람은 계속 구매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차전자피가 좋다는 건 많이 알고 있죠. 식이섬유, 차전자피. 이거는 전통적 약재죠. 차전자피는. 그래서 그 흔히 이야기하는 소화에 좋고 장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게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어르신들부터 옛날부터 사용했던 게 차전자피인데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 부분 최근 10년 생산 매출 1등 기업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흔히 그 2017년에 똥을 싸다가 기절한 사람이 쓴 글로 유명한데 이게 흔히 말하는 두식 탈출 컬트쇼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쓴 글이 화제가 됐어요. 똥을 싸다 기절한 사람. 이 글이 화제가 돼서 이 제품이 널리 확산됐어요. 똥 싸다 기절한 제품으로 그래서 유명해진 제품이 바로 K푸드 화이버 슬림입니다. 발효된 차전자피를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되어 있고요. 쾌변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쾌변. 똥기사몰이라는 게 있어. 똥기사. 똥기사의 전설이 된 게 이 제품인데 그래서 똥기사몰 쇼핑몰을 만들었어. 똥기사몰. 똥기사몰에 가입해서 마이페이지 접속 후에 쿠폰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쿠폰명 박시영TV 화이버 슬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결제 시 10% 할인 혜택 받으실 수가 있고요. 회원 가입 이후에 20호 이상 첫 번째 구매할 경우에는 9,900원 상당의 3일 체험분을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판매처가 바로 똥기사몰이에요. 똥기사몰. 더 부드럽게, 더 깔끔하게 1등 기업 제품, 쾌변 제품 똥기사몰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URL 나가고 있으니까요. URL 클릭하시거나 똥기사몰 검색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변비 없으시죠? 괜찮습니까? 변비 괜찮은데 네. 그래도 먹어봐야겠네요. 아니, 이런 제품은 있잖아요. 먹잖아요. 네. 한 2-3시간 있으면 바로 효과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바로 나옵니다. 수장님 쾌변 하십니까? 저는 설사만 해서 이거 지금 먹으면 바로 가야 돼요. 안 돼. 나중에. 나중에. 괜찮으시죠? 저는 튼튼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다. 좋았으면 똥으로 다 기절했을까요? 그러니까 변비 심한 분들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잖아. 이거 안 넣으면 딱 먹고 와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가 그래서 막 글을 쓴 거야. 컨트쇼에. 좋네요. 그래서 화제가 됐고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교계는 어떤 반응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슈퍼 행동 관련해서? 9월 달인가요? 8월 달인가 이제 시국선언 1,000명, 1,500명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시국선언을 했죠. 그리고 며칠 전에도 그 거리 시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적인 접촉은 없어요. 종교계 쪽으로는. 그래서 아직은 뭐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정의구현 사제단은 지금 이제 그 시국 미사를 끝냈고 최근에 이제 50주년 기념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별다른 계획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 외에 이제 종교단체들은 기독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국선언을 8월 달인가 9월 달에 아마 발표하고 한번 그 기독교 목회자 1,004인 윤석열 퇴진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1,004명이나 모인 거죠 현재. 이제 물론 이제 1,004라는 숫자에 맞추셨을 건데 1,004가 2,008명이 되고 또 2,008명이 뭐 4,016명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들었고요. 이게 종교계가 딱 붙어지는 게 폭발적인데. 그래서 요즘 종교계 교인들 자꾸 줄어서 난리인데요. 이런 데 나오셔서 교세 확장을 좀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아니 다시 종교가 투쟁의 선봉에서면 희망이 민중 희망이 되고 그러면 그동안 외면했던 민중들이나 그러니까 시국에 답답했던 2030 지금 교회나 사찰이나 다 문제가 2030 신도가 급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4050까지는 신도가 있어요. 2030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답답한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스님들이 신부님도 앞장서 주면 나도 저분들 따라서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절로 성당으로 교회로 다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네. 아주 포교절이라고도 훌륭하고요. 그럼요. 기상시국회라고 이제 어르신들 중심으로 얼마 전에 1,500명 시국선을 하셨고요. 맞아요. 그건 봤어요. 그 원로들. 그 그룹이 지금 이제 촛불행동이나 윤석열 퇴진본부를 다 이렇게 계속 다 아울러서 함께 하자고 계속 호소하고 계시고 각 종교 이제 전통적으로 불교계 천주 구교계 신교계 이렇게 나서줘야 되잖아요. 퇴진운동이나 시국선은 했는데 이제 윤석열 퇴진을 위한 뭐 기독교운동본부, 윤석열 퇴진한 불교운동본부, 윤석열 퇴진한 천주운동 이제 이런 게 결성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 원로들 서명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연배가 대개 한 70대 이상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60, 70, 80 분들이 많이 민주화운동 오랫동안 이렇게 앞장서서 해왔던 제야 어르신들 중심으로 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저는 제가 생각에는 우리 김태형 소장님 같이 이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나 이런 소장파.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분들은 그분들대로 하시고 이런 분들 안진걸 소장 같은 경우 늘 참여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박지훈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꼬셔야 할 사람들. 최진봉 교수님. 뭐 최욱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최욱 교수님, 양지열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님. 그러니까 별도로 그것도 고민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늘 그분들은 늘 하시니까 고맙지만 폭발력을 띠진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그동안 참여 안 했던 분 중에서 좀 개념 있는 분들이 나서줄 수 있도록 그것도 나는 기획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그거 제안하셔가지고 공개 방송 한번 해주세요. 현장에서. 현장 공개 방송. 못 참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방송인 시국선언. 방송인. 네, 신진 변호사님, 양결 변호사님, 최진봉 교수님 앞장서 주십시오. 실물 돕겠습니다. 아마 최진봉 교수는 고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했어요. 대선 전에는 했었어요. 방송에 홍보해 주시고 저도 나갑니다 해서 거기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죠. 네,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의 참여 소중합니다. CM에서 그 촛불 후원자들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했다면서요?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그 회원관리업체죠. 재정관리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압수수색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업체는 대부분 이제 재택 근무를 하시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한테 직접 집으로 가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거를 그 사장님이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일단 자기가 받아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제가 파악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압수수색 대상은 촛불 행동이란 말이죠. 그 업체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계약 업체니까. 근데 압수 대상인 촛불 행동에 대해서 통지도 하지 않았고 어떤 걸 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보통 압수수색하면 입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없이 그냥 업체를 찾아가서 그걸 압수를 해 간 거예요. 명목은 무슨 명목인가요? 그래서 그 명목도 저희가 그 사장님, 업체 사장님 통해서 이제 그 사진을 받았는데 기부금품법 위반 이거예요. 그 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다고 하는데 이게 논리로도 맞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2년 전에 일단 고발된 거예요. 그 고발자가 최근에 지금 제보를 통해서 이게 고발 사주의 고발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증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요즘에 김대남 씨 뭐 폭로가 있었으니까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2년 전에 고발이 돼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했고요. 거의 2년 가까이. 그래서 거의 무혐의라고 통보 직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서울시경으로 이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서범수 의원이 국회에서 그 경찰청장하고 행안부 장관한테 막 다그쳤잖아요. 5억을 모금하고 있는 불법 모금 단체인데 왜 수색을 안 하냐, 수사를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기부금 모금이라고 최소 기부금이라고 하면 그건 후원자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회원입니다. 회원은 건드릴 수가 없죠. 대상도 아닙니다. 후원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는 회비를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월 정례 액수를 내는 거잖아요. 우리 대표님도 회원이시잖아요. 네, 저도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회원들은 기부금법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회원 명부로 압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은 겁니다. 네. 명백한 사찰의 탄압이죠. 그러니까 기부금법 자체가 악법인데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한테 1,000만 원 이상 그것도 신고 안 하고 모금했다는 걸 규제하는 거든. 옛날에 이제 사이비 모금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악법입니다, 여러분.
모금하는 사람이 알아서 자기가 좋아서 내는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든 싫은데 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들 어려우니까 기부도 꼼꼼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기부금 받는 단체들도 정말 투명하게 집행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다만 악법이다 하더라도 그 규정상 그리고 이미 대법원 판례상 2008년 촛불 집회도 제가 고발당했는데 당시 2010년에 고발당했는데 다 무혐의 된 이유가 뭐냐면 광장에 모인 회원들이 낸 거로 관주를 해준 거예요. 네. 네. 또는 온라인상의 회원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동의 촛불 집회나 태진 집회에 동의한 사람들, 넓은 힘의 회원들이 모금한 거기 때문에. 아니, 특히 CMS 정례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요. 그걸 당연히 알고 있는 회원들이지. 정부 다 입력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를 입력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냥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겁을 주는 거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최대한 탄압에 활용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거죠, 사실. 개인정보를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탈취해 갔어요. 네. 아까 5억 모금운동 아까 한번 임수경 의원이 앞장선 거 보여줬는데 5억 모금운동은 어느 쪽 이렇게 좀 내용 언제까지 좀 모금하는지 그리고 어떤 쪽에 좀 쓰이려고 하는지 쓰임새 용도. 저희가 5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거 대략 산출한 건데 집회 재정 운영을 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 해서 올해 안에 100일 정도의 촛불 집회가 이제 한 달에 한 4번 정도니까 한 10몇 번을 할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겠는가. 네. 그리고 그 홍보 비용 포함해가지고 대략 5억을 산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일 동안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역별 유권자 대회도 진행하고 탄핵 아까 명예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뭐 차량 스티커 등등의 뭐 차량 스티커 이거 죽여. 그 효과 좋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 자금으로 이제 5억을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0일 안에 탄핵하자고 하는 그 취지에 맞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금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 9월 27일까지 1차 모금을 끝냈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탄핵의 밤 행사를 한 거예요. 미리 낸 분들 해주신 분들의 고마운 감사 인사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서 10월 말까지 10월 31일까지 2차 모금에 지금 들어갑니다. 자, 많은 분들 지금 신한은행 100-51308 촛불 승리 전환 행동 명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 5억 2차 모금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군요. 방금 저 동참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습적으로. 역시 안지가 제일 빨라. 역시 프로 데모로 100만 원. 100만 원. 예, 기습적으로. 자, 역시 대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원래 이렇게 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윤석열만 생각하면 그냥 욱 보내버려야지 뭐. 술김에도 보내고, 분노한 김에도 보내고, 방송한 김에도 보내고. 자, 윤석열 탄핵 100일 범국민 총력운동 전개한다면서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계점에 왔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자 이제 이런 취지인데 그 저희가 6월부터 7월까지 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했잖아요. 윤석열 탄핵 소추 즉각 발의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엄청난 분들이 참여를 하셨죠. 143만 명이 참여를 하셨고 실제 국회도 그거를 집행을 한 거 일부. 그렇죠. 그래서 완성은 안 됐지만 국회 청문회라는 것까지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이게 상상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청원을 국회가 받아서 청문회까지 열고. 그거 중요하게 다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엄청 전국에 중심이 있었죠. 최상병 억울한 죽음 청문회, 탄핵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 2번. 굉장히 의미 있는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탄핵 청원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가지고 실제 이거를 전국을 이끌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조를 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때도 국민들이 직접 탄핵 소추안을 이끌어내자라고 한 취지로 시작한 거예요. 100일 안에 탄핵을 시켜내자. 그래서 약간 이제 탄핵 명령이라는 그 서명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결과를 가지고 지역별로 유권자 대회를 해서 여야를 포함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소추에 나설 수 있도록 압력을 넣자. 알겠습니다. 집중 집회 지금 계획이 10월 달, 11월 달 지역별로 좀 있던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28일 기준으로 21곳 지역에서 유권자 대회가 지금 네. 저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지역 지부가 50개가 넘기 때문에 최소 이제 50개 이상 지역에서 유권자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10월 27일부터 아마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정도까지 네. 이 탄핵 서명을 가지고 지역별 유권자 대회를 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이 명령서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네. 10월 달에는 10월 19일이 아마 전국 집중일 겁니다. 10월 그렇게 잡혀 있네요. 네, 셋째 주 집회인데 이 전국 집중 때는 지역별로 유권자 대회를 준비하는 그 준비위원회가 있어요. 지역별 그 유권자 대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준비위원회는 지역 단체들, 지역 정당들을 다 포괄해서 이제 하자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준비가 다 서울로 모이자. 이런 차원으로 10월 19일 전국 집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이 날짜 좋은 게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가 있거든. 맞습니다. 거기에서 승리를 해서 그 기운을 가지고 딱 모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겠다. 맞습니다. 좋네. 그 보통 셋째 주에 많이 하죠. 고정입니다. 월 셋째 주. 네, 고정이죠. 네, 그렇게 자, 11월 달은 16일이네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11월 달은 저렇게 잡고 있는데 아마도 매주 할 것 같은데. 매주 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분위기가 매주 하고. 지금 10월 26일 날이 의미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날은 최대한 정당들, 정치인들하고 같이 주최하는 형태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아까 9월 28일 날 태진광장을 열자고 했던 윤석열 태진본부가 11월 중순쯤에 대규모 전국 민중총궐기 대회. 네.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주민 11월 중순. 11월, 12월 이렇게 1, 2차 준비하고 있어요. 전태일 열사 기일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11월 11일인가 긴데요. 10일인가? 시점이 거의 비슷하네. 예, 그러니까 11월이 딱 그리고 2년 반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지. 임기에. 그렇지. 임기 맞아.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다. 볼 것도 없다. 이제 계속 저희는 온건한 시민단체들도 그날은 다 나오자. 그 10월 달 내에 10% 대통령 지지율 꿈의 숫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공천개발, 당무개혁까지 다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채 양명주가 아니라 이채 양명공주에서 이채 양명공당주, 이채 양명공당주, 공천개혁, 당무개혁까지. 김건희가 안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자, 저게 이야기 잠깐 한번 짚어볼까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그때 분위기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촛불 집회, 탄핵 집회 간에 비슷한 점도 있고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촛불 집회가 아마 한국 사회에서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던 집회들이 뭐 효순이 미선이,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효, 그 다음에 광우병, 그 다음에 그 검찰 개혁, 뭐 세월호 막 등등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촛불 집회가 다 예를 들면 주체도 달랐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형태도 달랐고 참여하는 폭과 대상도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뭐 고정불변하게 우리가 박근혜 모델을 꼭 따라가야 된다 이런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올해는 올해 모델이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대통령을 탄핵시켜냈잖아요. 처음으로 탄핵을 시켜낸 거죠. 그런데 탄핵 이후에 그 5년을 본 거예요. 그러면 다 반복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 2년 동안에 촛불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탄핵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계속 준비해야 하고 고민해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촛불 행동이 이제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도 그런 거거든요. 탄핵 이후에 적폐청산 사회대격을 꾸준하게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설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고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박근혜 때는 사실 어마어마한 게 터졌고 한 1, 2차 집회 한 다음에 바로 막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바로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로 승리를 직감을 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풍자 중심으로 나오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민주주의 우리가 주권자임을 사람들이 광장에서 확인받고 그러면서 어떤 세상을 만들 건가 각자 막 의제도 들고 오고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이미 승리를 확인했거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촛불 행동이 끌고 왔던 거는 그 정도의 동력은 안 붙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울분에 찬 진짜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먼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 조만간에는 저는 다시 이제 풍자로 넘어갈 것 같아요. 큰 판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이제 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차는 시기가 올 거고 그러면 다양한 풍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네. 물론 촛불행동 가보면 뭐 천공이라든가 김건희 풍자 있어요. 있기는. 근데 압도적 다수가 모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가보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일 때는 차선 반밖에 못 쓰잖아요. 한쪽 차선을. 그러니까 공간이 그게 넓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좀 편하게 다양한 걸 퍼포먼스나 다양한 행사를 구경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공간이 좀 협소해져서. 근데 사람들이 압도적 모이면 집회신고 내면 자기들도 아니까 분위기가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모인다 하면 이 다 통째로 거리를 다 이게 집회를 허가해 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저는 뭐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2016년도에는 정권 말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뭘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게 압도적 다수 그렇죠. 그리고 야당 언론까지 다 합의가 된 건데 지금은 여전히 아직 반이 안 됐다라고 관망하는 분도 있고 언론도 일부만 언론이 거의 다 보도 안 했지. 그렇죠. 사실 그동안. 지금도 MBC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문제점에 대해서 MBC, JTBC, 뉴스토마토 요즘에 이렇게 삼각 편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 저널리즘이 있는 상황. 그때랑 언론 지형이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정권 말 정권 초 중반이었다는 차이가 있고 그때는 2,300개 다 모였다면 지금은 각계 곳곳에서 투쟁이 지금 전개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그때만큼은 못 모인 거죠. 그건 냉정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또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도 그때처럼 큰 판을 벌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 안 모이냐라고 많이 의견들 주시고 아쉽다고 하시던데 그런 노력은 다들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붙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서서히 그러니까 지금 터져나오는 언론 일면 지금 비판하는 언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다행히. 예. 야당 내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2016년보다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폭발적인 건 안 되는 건 여러분께서도 또 이해를 해 주시되 어쨌든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해서 곳곳에서 투쟁은 투쟁대로 하듯 다 같이 모여가지고 큰 판을 벌이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아니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도 뭐 그런 분들 지난번에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 후회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계속 있잖아요. 어린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 뒤늦게 윤석열의 실체를 알고 각성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을 다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광장, 넉넉한 촛불행동 집회 분위기가 형성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오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와서 보시면 흥겹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막 자유 발언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시민들의 그 발언 내용들을 보면. 글로리 패러디가 제일 히트치지 않았을까요? 글로리 패러디가 아주 재밌었고요. 경험과 상상의 공연도 아주 질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와보세요, 여러분. 나오셔서 또 아쉬운 점 있고 모자란 점 있으면 또 의견도 주시고 지적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촛불행동이 여러 유튜브 나가서 이렇게 좀 그 앞으로 계획들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렸던 거고요. 그 10월 달에 지금 약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또 그 연막탄을 부과시키는 것도 있고 강북구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언론사도 압수수색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개헌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회에서 김민석 의원 중심으로 해서 개헌 방지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지법에 힘도 실어주고 개헌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촛불을 굉장히 키워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탄핵이 분위기를 만든다.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소장님. 오늘 방송 지켜보면서 오늘은 좀 발언계를 줄였습니다. 일부러. 고맙습니다. 마지막 말은 길게 좀 하셔도. 길게 할 얘기는 두 분이 나오셔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셔서 제 수고를 좀 덜어주시면 날씨가 추울 때는 뭐니 해도 체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부대끼는 것만큼 추위를 잘 이길 수 있는 게 없죠. 그걸로 부족하면 촛불이 이제 가세하면 겨울 추위쯤이야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시기가 다가왔으니 다들 거리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뭐 저랑 같이 다니시죠. 예. 자주는 못 갑니다. 그렇죠. 바빠요. 토요일 날도. 자주 오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시면 됩니다. 두 분이 나오셔서 현장 방송하면 많은 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을까요? 자, 안녕하세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 이채양명주의 시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이채양명주 모자라 이제 이채양명 공당주, 공천 개입, 당무 개입, 그리고 주가 조작도 다 이종호 세력하고 이제 아예 PP 패밀리라는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5명. 그래서 실제 취임식 사진을 다시 보니 윤석열 아버님, 윤기중 아버님이 있고 뒤에 명태균이가 있고 바로 뒤에 권오수 아들이 있습니다. 아, 이 정권은 처음부터 권오수 주가 조작 일당과 명태균, 김건희 그 세력들의 여론 조작이라든지 또 인사 조작 같은 것들로 구성된 세력이구나라는 걸 극명히 보여준 사진이거든요. 아마 그자들이 전원 감옥에 갈 날이 올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분연히 일었을 때가 됐다. 그동안 간망하시던 분도 많이 있는 거 알고 아쉽다, 뭐 모자라다 지적이신 분도 많이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그런 것대로 또 지적하시더라도 일단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또 우리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나와야 된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총 집결을 호소드립니다. 네. 권혁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그 시작할 때부터 퇴진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해왔거든요. 탄핵이 끝이 아닙니다. 탄핵 이후를 준비하는 이번 촛불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방송하게 됐습니다. 촛불 특집으로 했는데요. 또 중요한 상황이 닥치면 저희가 한 번 더 이런 특집 코너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거리의 광장에서 촛불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